한때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번쩍이는 전자상품들로 가득했던 용산 전자상가. 그런데 이른바 용팔이들의 폐악질 덕분에 한때는 무려 3년을 장사하면 서울 아파트를 산다 라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자랑했던 용산의 전자상가들이 무려 공실률이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4년 현재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해보면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상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용팔이들 그거 완전 자업자득이네. 그렇게 양아치로 장사하더니 싹 다 망해버렸어. 그런데 여기 용산 전자상가에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죠. 여의도와 광화문 또 강남 사이에 위치한 용산의 엄청난 입지 덕분에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 용산 재건축에 대한 엄청난 푸시가 진행되고 있죠. 서울의 정말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용산 전자상가의 재건축이 이번엔 진짜로 진행이 되나 싶을 정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용산 전자상가는 무려 초고층 오피스 빌딩들이 10개가 넘게 들어오는 천지가 개벽한 단지들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와, 그럼 이렇게 장사로 남들 등쳐먹었던 용산 전자상가 주인들은 엄청난 떼돈을 번 것이냐? 그러한 궁금증이 드실 텐데, 그런데 재개발이 된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돈을 버냐?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돌아가지 않죠. 이렇게 무려 대통령이 푸시하는 엄청난 규모의 재건축이 발표된 후에도 여전히 용산 전자상가 근처의 상가 건물들은 10년, 20년 전보다 훨씬 더 낮은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와 용팔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해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전자상가의 상점주 흑우군입니다. 그는 용산 전자상가가 한창 전성기였던 90년대 후반부터 전자상가의 한 자리를 무려 25년이 넘게 지키고 있는데요. 그의 주특기는 전자제품을 잘 모르는 어르신이나 학생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불러서 등쳐먹기, 또 중고로 들어온 상품을 새 제품인 척 속여서 팔기, 이렇게 1번과 2번을 통해서 무려 몇 배의 이익을 남겨놓은 후에는 절대로 환불만큼은 안 된다는 강압적인 태도, 이런 용팔이의 삼위일체로 적지 않은 돈을 버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전자제품에 밟지 않았던 사람들을 상대로 호구 벗겨먹여서 마련한 돈으로 전자상가에 위치한 4평, 5평, 8평 남짓한 구분집합 상가들을 하나하나 모아가 나름 용산 전자상가에선 알짜부자 상가주가 되었습니다. 전자제품도 잘 팔겠다, 이제는 상가에서 월세도 나오겠다, 이렇게만 10년만 더 일하면 서울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에까지 들어갈 생각을 했던 흑우군 앞에 시련이 하나 찾아왔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어수룩하게 사람들을 등쳐먹어서 돈을 벌던 용산의 판매 방식이 더 이상 먹히게 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용산 전자상가의 용팔이들의 판매 행각을 집중 보도해서 시민들이 더 이상 용산 전자상가에선 전자제품을 절대로 사지 말아야겠다 하는 경각심을 이끌어줬고요. 더욱더 크리티컬하게는 이제는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한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같은 전자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싸고 간편하게 살 수 있을지 시민들이 너무 잘 알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2000년대를 넘어가며 한 해 한 해 다르게 몰락해가던 용산 전자상가는 최근에 들어서는 공실률이 무려 90%, 사람 인적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을씨년스러운 상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미친 숫자죠. 건물주 입장에선 공실률이 5%, 10%여도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공실률이 90%라는 것은 이렇게 재산 대부분을 용산 전자상가의 집합상가로 가지고 있었던 흑우군과 같은 용팔이 출신 건물주에게는 정말 자연재해보다도 더 무서운 경제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흑우군에게 한 가지 희망의 빗줄기가 내려왔으니 그것은 바로 이번 정권 들어서 용산 전자상가가 대대적인 철거와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가 났기 때문입니다. 90%의 공실률로 월세도 나오지 않고 관리비만 축내던 상가들이 용산역 뒤에 있는 국제업무지구와 함께 재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삐까뻔쩍한 신축 오피스 빌딩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자신의 재산 가치도 원래 주고 샀던 가격의 10배, 20배 이상 뛰는 거 아닌가, 그런 장밋빛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정말 변하게 된다면 중소기업 사장님, 어디 병원 원장님이 부럽지 않은 그런 수준이죠. 이렇게 장밋빛 꿈을 꾸던 용팔이 출신 전자상가 상점주들은 2024년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까요? 신문을 좀 봐오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야, 용산 재개발? 거기 완전 개미지옥이야. 절대로 안 돼. 사실 용산 재개발은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무려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이렇게 휘황찬란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계속 그 부근의 상가 주인, 토지 주인들의 희망 고문만 5년, 6년 한 채로 무산되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 2023년, 2024년 자료들을 찾아보면 2027년엔 착공해서 30년대 초반엔 입주할 것이다, 이런 재개발 플랜이 발표되는 와중에도 용산 전자상가에 가장 인접해 있는 근린상가들이 무려 감정가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경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를 찾지 못해서 유찰되기 일쑤죠. 이렇게 전자상가에 수많은 상가들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산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도 못 팔고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용산의 용팔이들에게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자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던 시절 호구 벗겨먹기를 한 거에 대한 정의구현이 아닌가 생각도 들죠. 그런데 소름 돋는 점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원조 용팔이들조차도 상가에 완전 폭삭 물려있는 와중에 수많은 부동산이나 업계 관계자들은 용산 전자상가에 재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기회들이 있다, 완전 대박이다,
대박이다 하면서 상가를 팔아서 제2 또 제3의 호구들을 물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이쯤에서 용산역 뒤에 철창기지와 용산전자상가가 그렇게 휘황찬란한 계획대로 재개발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점은 과연 디벨로퍼들이 그만한 돈을 뽑아올 수 있느냐 하는 점이죠. 일례로 한국에서 가장 비싼 부지 중 하나로 손꼽히던 삼성동의 한전부지에 현대자동차가 무려 105층에 이르는 사옥을 짓겠다고 무려 10년도 전에 선포했죠. 참고로 현대차는 최근에 그 성장세가 또 엄청나서 글로벌로 굳건한 3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세계적인 회사인데, 그런데 그런 현대차조차도 이런 높은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야 이거 도대체 안 되겠는데요 하면서 서울시에 우리 그냥 55층 빌딩을 2개 짓겠습니다 라며 백기투항하는 저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렇게 초고층 빌딩을 올리는 데에는 저층 빌딩과는 또 다른 정말 어마어마한 자원이 드는데, 과연 용산전자상가 위치에 계획대로 용적률 1700%를 쫙 뽑아먹어서 70층, 80층이 넘는 대형 빌딩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디벨로퍼가 한국에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그 면적만 해도 한전부지의 5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이죠. 정말 용산의 이런 모습은 2050년, 2100년이 돼서야 실현이 될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으니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괜히 나서서 용산전자상가의 상점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대신 물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몰락한 용산전자상가나 또 전자상가의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우측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저도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